안녕하세요. 가자 3D 고라파덕 만들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팔과 다리, 눈, 그리고 꼬리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눈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메쉬를 생성해줘야겠죠. 네. 우클릭 홀드, 시프트 우클릭 홀드 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 큐브. 그렇게 해서 이 파란 부분을 잡고 마우스 좌클릭으로 드래그해서 올려주시고, 스케일 R, QWER은 알고 계시죠? 네, R로 크기를 키워주시고 F 눌러서 줌인 해주시고, 자 우클릭 홀드 페이스 해서 앞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을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제가 정면을 선택했었는데 정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선택하는 걸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델리트 하시면 이렇게 플레인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귀찮으시면 시프트 우클릭 하셔서 플레인, 여기 보시면 플레인 있죠? 네, 이걸로 만드시고 가져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90도로 만들어주고 크기 키워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채널 박스에서, 채널 박스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컨트롤 A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기 인풋에 폴리플레인이라는 모디파이어가 있고, 여기서 이 분할 개수 सब디비전을 1로 만들어 주시면 왼쪽과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을 하신 후에는 둘 다 델리트 히스토리 그리고 프리즈 한 번씩 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만드셨으면 와이어를 켜주시고요. 와이어는 여기 쉐이딩에 와이어프레임 언쉐이디드 Alt5 단축키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게 체크를 해주시면 와이어를 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아무리 같아도 이렇게 봤을 때는 잘 안 보이지만 와이어를 키면 좀 더 구분하기가 쉽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얼굴 가운데 있어요. 앞쪽으로 좀 당겨주시고요. 반투명한 상태는 쉐이딩의 엑스레이, 이것도 역시 단축키를 설정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로테이션 2키 살짝 회전해 주시고 사이즈 살짝 줄여줄게요. 자, 여기서 엣지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우클릭 홀드 위에 엣지 모드, 이거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우클릭 홀드에서 엣지나 버텍스, 페이스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택해주시고 컨트롤 E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주시고 오프셋을 살짝 드래그해서 우측으로 당겨주세요. 이렇게 됐죠? 자, 이거를 시프트 우클릭 홀드 한 다음에 스무스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자, 이런 방사형의 마치 거미줄 같은 이런 형태가 생성이 됐죠? 자, 가운데 면 선택해 주시고 살짝 줄여 주시고, 자,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 줄게요. W 키를 홀드한 채로 마우스 좌클릭 홀드 그리고 오브젝트 하면은 이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기즈모가 방향이 잡힙니다. 우클릭, W 좌클릭 홀드, 이거를 월드로 해버리면은 월드축 기준으로 기즈모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칭으로 당겨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W 좌클릭 홀드 해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꾸셔서 살짝 밀어줄게요. 자, Shift 하고 부등호라고 하나요? 부등호, 약간 이렇게 생긴 부등호 키보드에 있죠? 예, 마침표
마침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선택을 4개 한 상태에서 Shift 마침표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접합되어 있는 부분을 확장 영역을 한 번 더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눌러주도록 할게요. 약간 렌즈 같은 모양을 만들어준 거예요. 3번 모드에서 봤을 때. 다시 1번 모드. 이렇게 해서 이 구멍이 있는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보면 돼요. 살짝 위아래도 줄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월드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죠? 네. 스케일, 로테이션, 트랜스폼, 요거 다 각자의 기즈모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확인해서 바꿔주시고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도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살짝 기울이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너무 작아도 안되고 너무 커도 안돼요. 적당한 안구 뒷면을 막아줄 수 있을 정도로, 카메라의 어느 각도로 봐도 이 안쪽에 빈 여백이 보이지 않도록 밀착을 시켜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어느정도 밀착을 시켰죠? 자, 그리고 이 눈알도 두께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측 우클릭 홀드 엣지 더블클릭 한 상태에서 컨트롤 E 눌러서 띵니스를 마우스 이 제목을 마우스 좌클릭으로 살짝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줄게요. 자, 이러면 눈알이 이제 두께감이 생겼죠? 얼굴에 두께감이 생기면서, 눈알에 그 테두리가 두께감이 생기면서 이제 이 여백이 이 안구와 안구체, 이거 뭐라고 하죠? 이제 영어로는 아이 서켓이라고 하는데 눈주머니란 뜻이거든요. 예. 눈주머니와 이 얼굴 사이 여백을 이렇게 메꿔주는 겁니다. 자, 다 됐죠? 그리고 한 번 더 복사를 해줄게요. 컨트롤 D 앞으로 조금만 당겨주시고 사이즈를 최대한 눈알 사이즈에 맞게 줄여주세요. 눈알 사이즈에 맞게 작게 줄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눈알이 들어간 상태인데 반대로 뽑아줄게요. Shift 마침표 이런 식으로 가운데도 잡고 조금만 튀어나오게. 반대로 이번에는 버튼 같은 느낌, 작은 렌즈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센터 피봇 모디파이에 센터 피봇 해주시면 중심축도 딱 이동이 되죠. 카메라 이동이 불편하실 때마다 F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카메라 앵글이 이 물체에, 이 오브젝트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최대한 흰자에 가깝게 붙여주시고요. 자, 델리트 히스토리 프리즈. 됐죠?
자, 눈은 완성이 된 거예요. 한쪽도 복사해 볼까요? 선택을 하시고 반대쪽으로 이제 복사하는 방법인데, 얘는 가운데가 접합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축을 가운데다 놔주어야 하는데, 자, 심지어 오브젝트가 지금 두 개예요. 두 종류예요. 이런 두 종류를 한꺼번에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선택을 하고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지금 뭔가 모디파이 같은 게 들어있는데, 다시 한번 델리트 히스토리, 프리즈를 한번 해줄게요. 자, 아웃라이너에서 지금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네이밍을 한 번씩 해줄게요. 원래는 아이보리니까 아이보리라고 해주고요. 눈동자는 퓨필이라고 한번 해줄게요. 아이리스라고 할게요. 아이리스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 G, 그룹이 되었죠. 자, 이 상태면 보통 그룹을 형성하면은 이 그룹에 대한 중심축이 또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그 중심축은 항상 월드축 정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룹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스케일 X 좌표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겁니다. 좌우 반전. 그 전에 제가 카피를 안 했네요. 자, 다시. 자, 눈동자와 눈알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D를 해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G로 그룹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 그룹을 선택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그룹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래 것들은 알아서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룹만 선택해 주시고 스케일 마이너스. 자, 이제 그룹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룹에서 빼주도록 할게요. 자,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Shift P. 그럼 그룹 안에서 빠져나왔죠. 자, 그룹 안에서 빼주신 다음에는 이 스케일이랑 이 지금 로테이트 값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이것들이 그룹에서 다시 딸려 나오기 때문에 이 수치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즈, 그리고 그룹은 필요 없으니까 제거해 주시고 델리트 눌러서 이제 얼굴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팔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팔 부분, 이제 팔 부분은 여기서 붙어 있죠. 붙었기 때문에 몸체에서 빼주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확인했을 때 대략 요 정도 위치에서 나오면 보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 팔 4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E, 익스트루드 하셔서 오프셋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당겨줄게요. 자, 1번 모드에서도 한 번씩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뽑아주시고, 이 정도로 어깨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살짝 더 위로 옮겨줄게요. 네. 그리고 우클릭 홀드 버텍스 하셔서, 자, 시미트리 켜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시미트리가 켜져 있어야 좌우가 동시에 작업이 됩니다. 물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미 시미트리를 깜빡 잊고 작업을 하셨다면 다 작업을 하신 후에 다시 좌우를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으니까, 예, 그대로 따라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팔 두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컨트롤 시프트 X 멀티컷을 켜주시고요. 자, 컨트롤 키를 홀드한 채로 메쉬를 한 번 더 추가해 줄게요. 이 중간에 추가가 되었죠? 이 엣지 플로우 체크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위쪽으로 쏠려 있는데, 자,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내려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슬라이드라는 전 시간에 슬라이드라고 알려드렸죠. W키 홀드 하시고 좌클릭 하시면 여기 트랜스폼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엣지 슬라이드가 여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Shift 우클릭해서 슬라이드 엣지 툴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혹은 W키 홀드, 마우스 좌클릭 홀드, 트랜스폼 컨스트레인에서 엣지 슬라이드 이걸 해주시면은 이 상태에서 파란색을 잡고 혹은 빨간색을 잡고 좌측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슬라이드가 돼요. 이제 트랜스폼이 슬라이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대신 이거는 한번 바꾸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요. 트랜스폼이 안 되기 때문에, 무브 툴이 이제 무조건 슬라이드로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W키 홀드 좌클릭 트랜스폼 컨스트레인에서 오프, 오프를 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버텍스 모드에서 두께 좀 내려주시고 살짝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팔 두께니까 여기도 살짝. 지금 토폴로지가 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좀 이렇게 늘어나면서 삼각형처럼 찢어졌잖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모델링 툴킷에 타겟 웰드라고 있어요. 자, 타겟 웰드는 항상 주의할 점이, 이 툴을 실행했을 때 이미 선택되어 있던 버텍스가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타겟 웰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허공에다가 이렇게 좌측 마우스 버튼으로 드래그를 해서 이 원치 않는 벌텍스가 선택되지 않도록 디셀렉트를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하고 한번 허공에다가 한번 선택해 주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있을까봐 그거를 대안에서 예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허공을 한번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버텍 선택해서 드래그. 자, 좌측 마우스 버튼 드래그해서 놓아주시고 하면은 이렇게 버텍스를 원하는 곳에다가 병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이렇게 하고 뒤에도 두 개 선택해서 살짝 올려주고, 어깨도 살짝 원을 그릴 수 있도록 모양을 잡아줄게요. 항상 이 형태를 잡을 때 카메라를 여러 각도로 돌려가면서 모양이 어색하지 않은지, 유독 많이 튀어나온 게 있는지 튀는 부분을 즉각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도 선택해서 좀 들어갔죠? 선택된 부분들이 좀 파여 있어요. 살짝 빼줄게요. 그리고 완성된 형태는 저희가 3번 모드로 렌더링을 할 거기 때문에 3번 모드로 완성된 형태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뭔가 올록볼록하다, 모양이 이쁘지 않다 할 경우에 1번 모드에서 다시 모양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물론 3번에서도 잡아주셔야 되고 1번에서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3번 모드는 1번 모드에서 봤을 때 이 버텍스들의 평균 값을 계산을 해서 당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포토샵의 펜툴 기능 아시죠? 예, 그거랑 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과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곡선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팔의 두께를 형태를 잡았는데 아직 마음에 들지 않아요. 좀 더 저는 스케일을 키워주고 두께감이 팔이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크기를 키워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로. 그리고 좌우로도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서 살짝 줄여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팔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E. 자, 무브 툴 W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 페이스만 선택을 하고 회전해서 팔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컨트롤 E W 해주시고 살짝 두께를 줄여줄게요. 팔이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죠. 그거를 고려를 해서 처음에 나올 때는 굵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굵어졌다가 다시 컨트롤 E 눌러서 이번에는 줄여줄게요. 더 이런 식으로 회전도 시켜주시고요. 자, 인서트 엣지로 두께 키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두께를 키워서 통통한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바텍스로 이렇게 자, 한 번 더 인서트 엣지로 좀 날씬하게 손 부분은 손가락을 그냥 하나씩 뽑아줄게요. 이렇게 익스트루드 스케일로 줄여주시고 자, 지금 히스토리가 좀 많아졌죠? 델리트 히스토리 한번 해주고요. 델리트 히스토리는 에딧의 delete by type history 여기 있습니다. 자, 손가락을 3개 정도만 만들어 주세요. 손가락이 너무 길어도 징그럽기 때문에 짧게 만들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엣지를 하나씩 추가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3번 모드로 보면은 이렇게 어설픈 손 모양이 됐죠. 아래 살 부분도 좀씩 채워주시고요. 지금 생각보다 어깨가 굉장히 왕성한데 자, 어깨를 좀 줄여줘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스를 이만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쉬프트 마침표 그리고 알파벳 B 눌러주시면 소프트 셀렉션 그리고 B키를 홀드한 채로 마우스 좌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 했을 때 이 번지는 영역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빨간색이
모서리에 닿을 정도 소프트 셀렉션의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자, 시미트리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오브젝트 X로. 이 상태에서 물론 시미트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꺼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요 노란색 사각형을 잡고 움직여 주시면 X축, Y축 방향만 움직이고 앞 뒤로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가 좀 좁아 보이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좁아지긴 했는데 자, 뭔가 어색하죠? 자, D키 눌러서 파란색 축을 잡고 기준모를 옮겨줄게요. 자, 다시 한번 위로 살짝 올려줄게요. 그리고 회전축으로 살짝 내려줄게요. 자, 지금 허리춤이 좀 되게 두툼한데, 자, 정면 면 선택해 주시고 바로 옆에 있는 거 더블 클릭, 그 아래도 클릭, 더블 클릭, 클릭, 더블 클릭, 여기도 클릭, 클릭. 여기는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일정 마야 같은 경우는 일정 루프라고 하는데, 똑같이 사각형이 붙어 있는 거에 바로 대칭이 되는 것 쪽을 바로 이렇게 바라봐서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면의 반대쪽은 이쪽이잖아요. 그거의 반대쪽은 이쪽.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인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선택할 때 이걸 루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루프를 따라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루프에 관련된 메시들이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지금 아래는 지금 여기의 반대쪽은 이쪽이죠. 그래서 루프가 형성이 되지 않아 있어서 한 번에 선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수동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1번 모드에서 소프트 셀렉션은 B 눌러서 켜놓은 상태에서 약간 너무 뚱뚱한 것 같아가지고 좀 그 부분을 좀 축소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녹색 사각형을 잡고 살짝 왼쪽으로 당겨줄게요. 그리고 키도 좀 큰 것 같은데 위아래로도 좀 축소시켜 줄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앞부분 가슴도 지금 너무 튀어나와 있죠? 살짝 줄여주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B를 해제하고 이렇게 수동으로 선택을 해서 움직여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선택해서 주시고, 됐죠? 자, 여기 지금 팔 부분이 많이 파여 있어요. 델리트 히스토리 프리즈. 네, 팔 부분 튀어나오게 하고 싶으시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서페이스의 지오메트리 툴 이거 하셔서 이 부분에다가 릴렉스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릴렉스 선택하셔서 스트로크에 리플렉션 켜져 있고 X표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토폴로지를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너무 한쪽에 쏠려있는 토폴로지를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릴렉스가. 자, 그리고 수동으로 조정해주시고 싶으시면은 선택, 메시 선택, Shift 우클릭 홀드, 스커프트 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Shift 우클릭 그랩 B키 홀더해서 브러쉬 크기 조정해 주시고요. 좌클릭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어주세요. 토폴로지가 지금 쏠려 있죠, 한쪽으로. 자, Shift 눌러서 자, 그래 둘러 해주시고, 이렇게 쏠려 있는 경우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스무스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간격을 일정하게 밀어주죠. 그러니까 스무스와 그랩 툴을 적절히 잘 쓰시면 굉장히 빠르게 모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Shift 홀드한 채로 클릭하시면 스무스가 먹힙니다. 그랩 상태에 이어도요. 밀어주고 당기고 밀어주고 당기고 이런 식으로. 팔이 좀 긴 것 같은데. 자, 왼쪽에 이 올가미 툴이 있어요. 올가미 툴로 이렇게 손만 선택하고 B키 소프트 셀렉션 비홀드 해서, 자, D키 눌러서 중심축 위치 시켜주시고 이렇게 줄여줄 수 있어요. 자, B키 해제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아직도 어깨가 좀 너무 넓어 보여서 좀 더 줄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자, 1번 모드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각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 폴리곤의 메쉬에 그 노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노멀이라는 것이 지금 수치값이 수직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메쉬 선택하시고 Shift 우클릭 홀드 하신 다음에 여기 우측 하단을 보시면은 Soften, Harden, Edges라고 있어요. 드래그해서 가져가 보시고 여기서 가운데 있는 옵션에서 마우스를 놔주세요.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앵글 값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보통은 60 정도로 하는 게 제일 보기 좋습니다. 스무스하게 어플라이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노멀을 각 메쉬와 이 면과 이 면이 맞닿는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물론 결과값은 3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3번에서 제일 이뻐야겠죠. 마야에서의 이 1번, 3번 모드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가시면 무조건 1번 모드로 보여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결과값을 다른 소프트웨어로 옮기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Shift 우클릭해서 스무스를 주시거나 सब디비전을 한번 सब디바이드를 한번 하셔야 돼요. 더 메쉬를 많이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각진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쉬가 적어도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거는 이제 마야 자체에서만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그거를 잘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팔이랑 눈이 완성이 됐어요.